오늘도 하태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새해 계획은 다들 잘 세우셨습니까? 지금 부산은 많은 현안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하태경 위원장 모시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 시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해운대 갑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저도 드려야 되는데 차마 입이 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코로나가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 백신이 들어와서 이 코로나를 끝낼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버텨야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는 코로나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날 수 있도록 비록 야당 의원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이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도 굉장히 많으셨을 테고 거기에 코로나19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를 평가하신다면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치는 정치에서 야당의 역할은 여당이 잘못하는 걸 제대로 견제하고 잘하는 걸 도와주는 건데요. 지난 한 해는 좀 너무 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의 어떤 폭주 난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법들이 아니라 사실상 뭐 불필요한 법인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날치기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걸 목격한 시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수처가 그렇습니다. 공수처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 수사를 더 잘합니다. 원래 공수처라는 것은 권력 수사 기관입니다. 네.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인데 윤석열 총장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의심이 되고 그럼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걸 저는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공수처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추미애 장관은 정말 칼춤을 춘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고 불안해하고. 근데 이제 야당이 힘이 부족해서 숫자가 모자라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보궐선거에 부산시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 우리 당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또 지면은 민주당의 그런 폭주는 더더욱 심해질 겁니다. 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국민의힘에게 좀 더 부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지만 그 반사 이익에만 기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부분들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 핵심은 아직도 과거의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혁신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 내에서 정말 청산해야 될 구시대적인 이런 관행 같은 것을 저도 제가 직접 앞장서서 많이 타개하고 혁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새해에는 그 노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이끌 구체적인 비전, 네. 대안 같은 것이 지금 후보들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네. 우리 다 시당 통해서도 하나씩 둘씩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등록한 예비 후보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경선 과정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실 예정이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페어플레이입니다. 제가 경선 관리자이기 때문에 네. 공정하게 경선이 잘 치러지고 네.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이런 게 횡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선출직이나 당직자들은 경선 중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선 중립 방침을 어기는 사람들은 정말 네.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계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보궐선거의 또 주요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방선거는 큰 쟁점이 없습니다. 부산 발전에 여야가 없고, 부산 발전 대안에 있어서 여태까지도 큰 차이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주로, 누가 더 능력과, 약속을 잘 지키느냐, 네.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번 보궐선거는 또 하나 특징이 서울, 부산 같이 치러지면서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만약에 민주당이 다 이기면 네. 민주당 한 번 더 해먹어라. 네. 정권 이런 의미가 네. 부여되는 것이고 서울, 부산 둘 다 국민의힘 야당이 이기게 되면 정권이 정말 못한다. 이 정권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다 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연히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문재인 정권 같은 그런 똑같은 정권이 한 번 더 해도 좋겠다 싶으면은 민주당 찍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나라 살리고 무너진 대한민국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마음 있으시면 우리 당 찍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부산 현안에서만큼은 여야가 없다는 말씀에서 부산 시민으로서 굉장히 든든하게 느껴지는데요. 지금 또 이 정치권의 주요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가덕 신공항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부산 의원들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특별법을 발의하긴 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앞으로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두 개 있습니다. 큰 산과 작은 산이 있는데 큰 산은 정부의 반대입니다. 이제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네. 이 정부가 가덕 신공항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직 국토부가 이 주무부처가 국토부인데 가덕 신공항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아니면 대통령이 위선을 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가덕 신공항 추진하겠다는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넘어야 될 큰 산이 정부의 반대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통과시킬 때도 정부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네. 국회 입법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주무부처가 반대하면 국회에서 통과시켜도 다시 빠꾸돼서 돌아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주무부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산이 TK 반대입니다. 네. 이제 이 TK는 우리 당 내의 이견일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TK, PK 싸운 게 이 신공항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TK에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TK 민주당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도 좀 더 설득을 하고 또 이제 TK에서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대구 경북에도 공항을 이전합니다. 근데 네. 그 공항 이전은 그 땅 팔아서 대구에 있는 군공항부지 땅 팔아가지고 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정부 예산 하나도 안 받는다. 근데 부산은 김해공항에서 가덕으로 이전하면 돈이 더 드는데 어떻게 기존에 예산 주기로 한 것에서 플러스 알파까지 더 받아가냐. 이 불만이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합리적인 대안. 그래서 저는 TK 지역에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김해 신공항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6, 7조 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 이상으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모자라면 빌리더라도 나중에 갚겠다. 네. 이 정도로 가덕 신공항은 추가 예산을 더 받지 않겠다. 정부 예산은. 이 정도 약속을 해서 마치 부산이 예산을 더 크게 뺏어가는 네. 이런 지역인 것처럼 하는 오해를 좀 풀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큰 산은 이제 생각을 못 하시고 이제 작은 산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민주당이 주호영 선동을 잘 합니다. 조호영 원내대표와의 이제 갈등 문제를 많이들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입장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어떻게 그 갈등을 좀 조율하실 예정이신지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일단 좀 분명히 말해야 되는 것은 네. 법안은 민주당 단독 결심하에 통과됩니다. 이미 다 보셨잖아요. 네. 우리 당이 반대해도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통과됩니다. 그잖아요. 그렇죠. 우리 당 반대하면 통과 안 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통과 안 됩니까? 그렇진 않죠, 지금은요. 그렇죠. 네. 통과되잖아요. 네. 통과시키면 돼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꾸 우리 당 내분을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네. 우리 당 때문에 통과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건 다 거짓말이 됐어요. 우리 당 때문에 통과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당 안에서도 뭐 정확히 세워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부산의 15명 의원들은 이거 다 동의합니다. 네. 우리도 법을 냈잖아요. 그래서 자유표현하면 무조건 통과됩니다. 근데 아마도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계속 통과 안 시키고 주호영 대표가 동의할 때만 통과시키겠다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 작전 훤히 깨뜨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에 안 넘어갈 거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주호영 대표가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정부가 지금 찬성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그리고 전략은 정부가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릴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다면 부산 의원들이 민주당한테 가서 사정을 할 겁니다. 그냥 상정을 하자, 자유표결 하자. 그러면은 주호영 대표가 반대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TK 의원들이 반대해서 통과 못 시킨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 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덕신공항이 정말 부산에 빨리 들어오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에 대한 그 청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은 좀 젊은 층의 마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작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20대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의원님께서 높게 나오셔서 굉장히 화제가 되셨습니다.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어떤 비결이 있으셨습니까? 소위 꼰대 정당이라고 하죠. 그렇죠. 국민의힘의 꼰대 마인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 꼰대 마인드가 뭔지 잘 자각을 못 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청년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저도 한때 꼰대였는데 네. 크게 대우각성해서 세상을 청년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게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핸드폰을 허용하자. 네, 네. 그래서 우리 당 지지자분들은 무슨 군대의 핸드폰이야.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고 네. 뭐 게임만 하고 그게 뭐 군대냐. 근데 지금 핸드폰이 도입됐거든요. 네, 네. 도입됐지만 군 사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자살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년 군인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나밖에 없다. 나 혼자다. 이런 게 가장 컸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핸드폰이 하루 종일 지급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일과 시간 끝나면 이제 한 3-4시간 줍니다. 그러면 그때 핸드폰만 있으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모님하고 통화할 수도 네. 있고 친구들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훨씬 활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한 거죠. 반대한 분들은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네. 근데 오히려 핸드폰이 우리 군인들의 에너지였다. 긍정적인 물론 부정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거기서 뭐 주식하고 또 도박하고 이런 군인들도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건 극소수고 대다수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뀐 이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딸이 고등학생인데 네.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세대는 그렇지 않았지만 자기들 세대는 핸드폰이 우리 몸의 일부다. 태어나자마자 핸드폰 가지고 논다 평생. 네.
핸드폰 주지 말라는 건 몸 일부를 자르는 거랑 똑같은 고통을 주는 거다. 그 말 들으니까 확 깨더라고요. 그 역할에는 따님의 역할이 굉장히 그 이번에 컸습니다. 크셨군요. 몸의 일부구나. 그러니까 몸의 일부를 떼어내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군대는 물론 그 직업군이긴 하지만 핸드폰을 다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명의 이기는 잘 활용해야지 문명의 이기를 써보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는 네. 이런 게 꼰대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당이 청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네. 세상이 달리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요. 지금 벌써 24번째 정책이 나왔고 이제 25번째 정책이 나올 예정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특히 해운대에 계시니까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뭐 해운대는 해운대지만 가장 큰 게 수도권이죠. 수도권, 강남, 강남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반에. 네. 그래서 정권 좀 바꿔달라 하는 겁니다. 이 정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게 부동산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잘못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이 정권 한 번 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르면 부동산 가지고 있는 분은 좋죠. 좋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 희망을 잃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정말 절망적인 대한민국인 게 일자리 구하기 하늘 별따기죠. 그 다음에 꿈이 내 집 마련이잖아요. 네. 내 집 마련은 평생 모아봐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왜 삽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생존의 이유를 사라지게 만드는, 없애버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정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저렇게 올려놓고. 네, 그래서 시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그래서 뭐 저는 새해에 딴 이야기보다 이 정권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 고통 또다시 반복하고 싶습니까? 사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하지만 그 당시 정책은 문재인 정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정책들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부동산 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아예 청년들이 정말 꿈을 포기할 정도로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합심해서 우리 보궐선거 부산, 서울 반드시 이기고 정권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국민들이 편하고 잘 사는 그런 나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하태경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태경입니다.